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장관 청문회 문제로 막판에 결렬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제 당초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청와대 거부로 백지화됐습니다. 두 당의 원내대변인을 동시에 연결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또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김정권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막판에 결렬이 됐습니다. 두 당이 원래는 오늘까지 세 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을 해서 10일까지는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결국 이게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예, 설명이 조금 다른데 왜곡된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를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으나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관련 법 규정과 현재 사항에 대한 확인이 전제돼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국회 의사국장을 협상장으로 불려서 확인해 본 결과 네. 이미 인사청문회법상 20일이 지났고 예. 또 청문회 법정기한이 지난 이후에 청와대로부터 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국회에 접수되기 때문에 예. 특위를 통한 장관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현행법에 없는 내용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서민들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원구성을 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가능하면 들으려고 하고, 그러나 관련 법 규정과 현재 상황에 대한 확인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에 보도가 됐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조정식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좀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제 여야가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서로 양보해가면서 한 4시간 가까이 협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 특위를 포함한 7개항의 원구성 타결에 거의 잠정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제 사실 홍준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진지하게 협상을 하셨기 때문에 한나라당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판에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부를 했거든요.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깬 겁니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는 국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한 아주 중대한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나라당에서도 원구성이 어렵고 청무특위를 구성하자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간 합의와 본회의 의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의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국회 의사국장도 그 자리에 나중에 와가지고 합의해서 본회의 의결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 합의를 본 거죠. 그걸 청와대가 예. 깬 거고요. 이것이 예. 본질입니다. 네. 국회의사국장의 발언이 지금 두 분이 서로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김정권 대변인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와대가 협상을 깬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저께 한 4시간 동안의 협상 과정이 아주 진지하고 여야 원내대표단 간에 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상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또 민주당 측에서도 아주 성의 있게 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의사국장이 현재까지의 법상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해가지고 청와대 요구를 하고 청와대에서 공문 보낸 것을 다시 해소한다고 한다면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답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청와대에게 전화를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문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현행법이 없는 내용이고 또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다시 한번 검토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청와대의 의견이 법적으로 타당했고 이는 대통령의 합법적 법률 행위이므로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예, 민주당이 좀 합의를 그러면 하기 전에 예. 법 규정과 현재 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어저께 협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대변인께 그러면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네네. 또 정부가 그 6일 시한을 연장해서 5일까지는 맞춰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식의 법리 논쟁으로 청문회를 피해가려는 거는 굉장히 꼼수고요. 어제 의사국장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약 한 30분에 걸쳐서 문구 하나하나까지, 작구 하나까지 모두 해서 다 합의해서 문구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청와대에서 이걸 수용하라고 했는데 그 청와대가 거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처음에 국회가 개원되기도 전에 그리고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장관 청문 요구서를 냈어요. 그 원천적으로 청와대가 잘못한 거죠, 그것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정신의 대원칙은 교섭단체 간 합의와 본회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청와대가 깬 겁니다. 이것이 본질인 거죠. 예. 그 국회가 원구성 협상이 안 돼서 상임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청문회 절차를 요청한 것 자체가 청와대가 먼저 잘못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는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여야 간의 조기 합의가 되고 청문회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낸 거죠. 예컨대 내각 총사퇴를 민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에 내각 총사퇴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내각이 사퇴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해주지 않고 20일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누구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국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함께 청문회를 하지 못한 이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원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이게 청와대의 탓이 아닙니다. 이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해가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해가지고 청문회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법에도 엄연히 이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를 요하는 그것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은 청문은 상임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께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조정식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이게 자꾸 이런 공전이 반복이 되는데요. 어제 그 자리에 6명이서 같이 그 자리에서 회동을 했고, 국회의장까지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문구 하나하나 모두 보면서 합의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청와대가 이걸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여야가 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를 했는데, 현재 인사청문특위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른 명시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건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 상황을 여야가 서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청문특위 구성해서 갖자. 이렇게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2시에 그걸 의결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예. 근데 청와대가 그걸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파기했다는 겁니다. 예. 김정곤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에는 지금 설령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인사청문회가 없이 새 장관을 임명한 것은 어떤 그 검증과 점검이라는 법 정신에 어긋나고 그래서 그 양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법에는 없지만 특별한 상황을 인정해서 합의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의를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들은 분명히 민주당이 인사청문특위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으나 관련 법 규정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확인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조정식 대변인 말씀처럼 법에는 없다 손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회라는 것은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예. 그동안에 원구성을 통해가지고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30일의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자마자 그때서야 특위를 구성하자고 뒤늦게 이렇게 나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저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저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은 재개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민주당과 계속 국회 정상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정건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이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는 제일 좋은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이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가능한 이면은 법 테두리 내에서 여야가 협상에 임하고 또 법을 지키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조정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그 홍준표 대표 스스로께서 그 여야가 상당 기간 냉각 개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참 그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은 그 어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늘 오후 2시까지 그 청와대에서 청문회 거부 입장을 철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근데 만약에 청와대 끝까지 이 청문회를 거부한다면은 국회파의 모든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죠. 예. 그리고 그 본질은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검증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그 이 정권 초기에 제대로 검증받지 않는 강부전 내각이 얼마나 크게 이 국정 공백과 혼란을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없는 그런 장관 임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 당초 논의되고 잠정 합의된 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현재는 최선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지금 시청자들이 들으시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상임위 배부 문제는 12대 6으로 합의를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유효한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 어제 7개 항의 여야 합의를 봤는데 이 부분이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일괄적으로 패키지로 일괄 타결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청문 특위 구성 문제인데 이것이 무산되면은 사실상 모든 합의가 파기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김정건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일괄 타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협상에 임합니다만은 예. 어제 6개 항의 중에 잠정 합의가 된 사항은 오랫동안 여야 수석 대표 간에 의견을 좁혀왔고 또 그런 것을 어제 마지막에 이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양측의 주장을 들어줄 거는 들어주면서 산통 끝에 이 순산을 한 그런 이 합의 잠정 합의된 내용들은 그 예. 정신은 지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